1992년 4월 11일 서태지와 아이들은 MBC 특종 TV연의 신곡 무대에 출연하였고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대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안녕하세요. 다양성을 말하는 방송 920411 시작합니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다양성을 말하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마이페프 최지훈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일본 특파원 장국일입니다. 지난 7월이었나요?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하는데요. 한국에서 재충전 잘 하고 와서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이 계셔서 공부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또 한국 여행이나 관심사 등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쿠라이さん, こんばんは.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自己紹介をお願いします. 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쿠라이 나오코입니다. 네, 잘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韓国に関心を持ったきっかけ 네, について 네, 教えてください. 네. 예전에 전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예. 네, そのドラマの主人公がチェジュさんが演じてたんですけど、 드라마 주인공이 최지우 씨. 예. ね、そのドラマの中の主人公のお名前がハン・ジョンソというお名前でした。 드라마 주인공의 그러니까 최지우 씨의 이름이 극 중에서 한정서 씨였다. ね、 예. で名字から読むときと下のお名前だけで読むときと、ハン・ジョンソ、ジョンソというふうに発音が違うふうに聞こえて、それがとても不思議でした。それが私の韓国語に興味を持ったきっかけです。 그 한정서 이렇게 성하고 같이 부를 때하고 이름만 따로 정서라 부를 때 그 발음이 좀 약간 다르게 들리셨다. ね、 그게 재밌었다. 신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한정서, 정서 뭐 똑같이 들리는데 저한테는 그게 다르게 들렸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장국일, 국일, 똑같은데.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ね、 한국 여행을 곧 가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언제 가시는지. ね、몇 번이나 갔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한국旅行に行くって私一個聞いてて、いつ行くんでしたっけ? 내년 1월이 내년 1월. 가요. 내년 1월. 가요. 今回何回目の몇 번째 여행 旅行になりました? 아,何回何回目? 覚えてるのでも覚えてない. う覚えてないおーはい、去年何回ぐらいか? 去年は2回。 2回. 去年は1回です。 1回. はい、 去年1回. 서울. ソウルです。아, はい。 작년에는 한국에 너무 많이 가셔서 기억을 몇 번이나 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작년에는 한 번 서울에 가셨다고 하네요. ね、 근데 今回のその目的旅行の目的っていうのはただの旅行。はい。あ、美味しいものを食べて。 美味しいものを食べる。で、서울. はい。 아, 맛있는 걸 드시러 한국에 또 서울에 가신다고 하시네요. ね、 私このラジオ放送がジョンジュっていうところはい。なんですね。はい。なんでジョンジュって住みやすい街で韓国でもちょっと有名あーな街なので、はいビビンパとかはい。 콩나물, あー 豆もやしの ね クッパとか、あと한옥마을って言って韓国の昔の
家屋はいその風景画がまだ残っているはい街で、まあ、観光地としても結構有名なので、もしソウルが飽きてきたらぜひ候補に入れてください. 전주의 그 방문을 잠깐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한국 문화나 사람들로부터 느낀 어떤 다른 점, 이왕이면 좋은 것로 좀 몇 가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한국의 문화, ねまあ、人々から感じられた何かこう日本人とのその日本の文化との違いがあれば何個か紹介をしてください。できればいい内容でお願いします。はい、私が行くのがうんソウルなそうので、ですねまあソウルのソウル人に限ってな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れども、とてもエネルギッシュな方が多いなって思いました。 보통 서울을 가시니까 서울에 대해 서울 분들 아니면 서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모르겠는데 그 되게 에너지가 왕성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걸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그럼 요즘 관심사, 最近の関心事は何かありますかね? 1月に 韓国に行くので何を食べようかそれを 何を食べようか? はい、悩んでおります。 한국에 그 1월에 가시는데 뭘 드실까가 제일 지금 관심사라고 하시네요. 이치모 好きなもの뭐 食べたいものって넘버 1ってベスト今考えてる今回はカンジャンゲジャンを 간장게장 食べようと思っています。 간장게장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사쿠라이さん도 간장게장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신청곡 있으시면 하나 부탁드릴게요. 리퀘스트, 오다, はい 曲を言っていただければ流しお願いするので、はい、歌手の名前と曲名はい、教えてください。はい、私はビッグバンがとても大好きで、春春をお願いしたいです。 최지훈님, 빅뱅의 하루하루 노래 신청곡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사이고니 하나したいことがあればお願いします。ない。ないですか？いや、なくない。どうしましょう。どうしましょう。5、4、3、2、1。じゃあないってことで。最後なんですかね。もう覚悟勉強頑張りますあ、とかですかね。今全部日本語でお話ししました。 앞으로도 한국말 공부 열심히 하신다는 마지막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일 끝나고 피곤하실 텐데 일부러 시간 내주신 사쿠라이さん한테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소재 있으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노 사요나라. 세노 사요나라. 네, 다양성을 말하다 일본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국일님이 보내주신 일본 소식.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일본인 사쿠라이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과거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 공부하는 일본인이 많았는데 한류 영향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서신동에서 온 달림입니다. 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니까. 아니 되게 고맙죠.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네, 또 언어도 배우고 문화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되게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네.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국일님이 보고 싶네요. 그래요. 네. 아무쪼록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일본에서 전할 만한 소식 있으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앞서 먼저 등장하셨는데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공개방송 시민사연 소개에서 함께 해주신 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네, 형식을 좀 새롭게 해보려고.
아, 네, 네. 재밌잖아요. 아, 네. 이렇게 하는 거. 네네. 네. 네. 달님 저기 스튜디오에서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아주 잘 지내다가 이제 얼마 전에 감기를 심하게 앓는 바람에 네. 굉장히 좀 고생을 했어요. 아, 감기. 네.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죠. 네,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지금 약간 그렇죠. 느껴지시나요? 코가 목소리가 살짝 좀 조금 막힌 것 예, 같기도 하고. 코맹맹이가 좀 예. 맞아요. 코가 좀 막혀 가지고 음, 그렇습니다. 음, 갑자기 추워졌어요. 맞아요. 감기 말고 또 뭐 어떤 근황 소식 뭐 없을까요? 이제 또 연말이니까 주변에서 이제 연말 잘 보내라 이런 연락도 많이 오게 되고 만나야 될 자리도 좀 많아진 것 같고 네. 좀 다 근데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커트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잘 만나고 연락하고 하면 되는데 음. 꼭 연말이라고 해서 막 약속 잡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소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이 연말을 빌미로 음. 또 만나기도 하고 하죠. 평소에 못 만나는 사람들인데 연말이라고 만나지나요? 그럼요. 그렇게라도 봐야죠. 아, 올 그래요? 해가 가기 전에. 그렇게 사시는 모양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네.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스튜디오에서 만나면 한 가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난 방송을 다시 들어보니까 네, 자기 소개하실 때 네, 온화한 시민이라고 소개하셨는데요. 네. 왜요? 스스로 자신이 온화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지요. 아니 왜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표현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좀 뭔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또 사람들한테 온화한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기 입으로 쉽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자기 어필의 시대라고는 하나. 어렵지 겸손한 분 않았습니다. 아니셨어요? 겸손하지만 네. 제가 온화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남이 자기를 표현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버린다. 판단해 버린다. 평가에 버린다라기보다는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려고 노력한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첫 시작부터 에너지가 넘치네요. 그런가요? 네. 조금 자중하겠습니다. 네. 네, 달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사전에 준비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보다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쓰겠다는 노인이 늘었습니다. 노인 실태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이같이 답해 3년 전보다 6.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주겠다는 답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소폭 하락했고 장남에게 많이 준다는 답변은 6.5%로 반토막이 됐습니다. 자식들도 자기는 벌어야지 그리고 부모 생각하고 농땡이 부리면 안 된다. 장수하려고 애끼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 지들이 독립할 생각해야지 자꾸 부모 의지하려고 하면 거지근성 그거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희망 없어요. 네. 달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시대의 모습과 앞으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증여 네. 그리고 상속하는 모습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평소 증여와 상속에 대해 좀 생각하시나요? 생각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자식들한테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신 다음에 네. 그러고 이제 하늘나라를 가셔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 아, 달님의 부모님께, 그렇죠. 어머님께. 네. 그럼 자식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겠다는 뭐 구체적인 안은 혹시 뭐 생각해 보셨어요? 뭐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으나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부부가 이제 그 뭔가 여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부부 중심으로 쓰다가 또 이제 뭐 하늘나라 갈 때가 됐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남은 게 있으면 남은 게 있으면. 근데 이제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기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고요. 기본은 뭐 아이들에게 뭘 남기기 위해서 모으겠다 어쩌겠다 그런 건 아니시란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네.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4명 가운데 1명. 이 내용만 놓고 볼 때 달님의 생각도 뭐 비슷하신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음.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음. 조금 그 남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해 오셨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이제 제가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또 경제적인 여력이 좀 있으니까 굳이 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또 이제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그것 또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인 것 같아요. 먹고 살만 하세요, 달님? 그럼요. 아니 이게 상대적인 거긴 한데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님이 먹고 살만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부자신 건가 아니면 이제 소소하게 벌어도 또 이렇게 네.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마음이 부자입니다. 달님은 마음이 부자시다. 네네. 보름달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산 많은 가정이야 뭐 재벌 같은 데들 있잖아요. 그럼요. 뭐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제 본인들 부모 그렇죠. 노후 생활비로도 뭐 충분히 사용할 돈이 있으니까 뭐 이번 이야기에서는 뭐 제외되겠지만 모든 가정들이 뭐 다 재벌은 아니니까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가정을 중심으로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만 78명을 대상으로 재산 상속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네. 24.2%가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 꼴이죠. 네네. 이 비율이 20%를 넘은 것은 2008년 노인 실태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해당 비율은 2008년 9.2%에 불과했는데 네. 2014년 15.2% 그리고 2020년 17.4%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왜 이런 수치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가 뭐 부모 봉양하는 것은 당연시 해 왔었잖아요. 네, 뭐 지금도 그랬죠. 좀 그런 네.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 그럼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런 인식에 좀 변화가 생긴 거겠죠. 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더니 부모 봉양을 기피 하더라라는 기사도 자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모은 재산을 우리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게 낫다고 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뀐 자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변화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도 물론 이유가 음. 있을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건데 옛날에 이제 그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엄마가 전업주부시고 음. 이제 아빠가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밖에서 이제 돈을 벌어 그랬죠. 오시면 가족들이 이제 생활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가 변함에 따라 여자들이 이제 그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음. 경제권도 갖게 되고 하면서부터는 여자들이 이제 자아실현 위주로 자기 삶을 좀 개척해 나간다고 그래야 되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 자체가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자기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해야 할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을 부모님을 위해 다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여자들이 그거를 감수하고 뭔가 이렇게 이게 내 삶을 봤을 때 의미 있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달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전에는 이제 만약에 자식된 입장 그리고 이제 뭐 여성이 이게 딸이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뭐 딸의 경우 여성의 입장이니까 또 사회생활이 없을 때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제 재산으로 또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이 네네.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모시는 거. 네, 그렇죠. 뭐 특히 이제 맏며느리다 네네. 이러면 맏며느리들은 굉장히 희생을 감수하고 온 집안을 이렇게 살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며느리 아무리 맏며느리라고 해도 그런 며느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전부터 며느리 중심으로 얘기하면 뭐 부모님 봉양 그렇죠. 나이 드시면 그렇죠. 뭐 친가 쪽이든 뭐 시댁 쪽이든 그렇죠. 봉양 모셨고
그만큼의 이제 재산, 유산이라고 하나요? 네. 그걸 또 물려받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부모님 모신 거 외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렇죠. 사회 활동도 해나가면서 그럼요. 본인이 이제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영역이 뭐 시부모님이나 뭐 친정 부모님 쪽만이 아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스스로 개척을 하는 거죠. 스스로 이제 경제력도 생기고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 그렇죠. 아하,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네요. 달님의 생각이시니까. 네네. 네, 좋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부모는 노후에 보살핌을 받는다는 이제 그 옛날 인식에서 변화가 네.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갈수록. 맞아요. 네. 네. 또 한국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아니 뭐 자살률도 1위라고 하고 뭐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도 참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니까 네. 참 슬픕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노후 생활이 불안정하니까 부모가 모은 돈은 부모 노후 생활을 위해 소비하고 싶다는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럴 수 부모님 있죠. 입장에서 뭐 내 코가 석자다. 음. 너희들도 이제 성인이고 일하고 있다면 뭐 너희 먹거리는 너희가 이제 앞으로 그럼요.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가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거죠. 예. 부모님 일단은 본인 당신들이 이제 살아가셔야 되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 참 자식들한테 많이 주시잖아. 맞아요. 젊었을 때도 그렇고 나이 드셔서도 네.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당연히 이제 사랑하니까 네.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바라는 거 없이 퍼주고. 예, 맹목적으로 퍼줬는데 또 한편 그만큼 이제 퍼줬으니 좀 봉양 보상 심리도 조금 보상 있으실 것 심리도 좀 같아요. 있으실 것 같고 또 이제 맹목적으로 퍼줘도 자식된 입장에서는 아 음. 부모님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퍼주셨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또 이렇게 모셔야 돼. 나이 드시면 또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좀 변화는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뭐 퍼주기만 할 게 아니라 뭐 다 퍼주다가 노후에 먹고 살 저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부모님들이 돈을 자식들한테 그 살아 계셨을 때 미리 다 주지 말고 끝까지 쥐고 있어라. 그래야 효도한다. 그렇죠. 돈을 쥐고 있는 부모한테 자식이 효도한다는 조금 씁쓸한 그런 얘기도 좀 있기도 하죠. 그래요. 참 이게 뭔가 좀 그래요. 즐거운 얘기는 아니네요. 이 주제가 그렇죠. 그렇죠. 즐거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저희 그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 앞서 일본 특파원으로 계시는 장국일님과 인터뷰하신 사쿠라이 씨가 신청해주신 곡 빅뱅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그 빅뱅 곡 신청해 주셔가지고 이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Finally realize that I'm nothing without you. I'm so wrong, forgive me. 파도처럼 부서진 내 마음, 바람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 여기처럼 사라진 내 사랑, 무지처럼 지워지지가 않아. 한숨만 당이 거지라시죠. 가슴 속에 멈지마 스피죠. 내가 없인 단어를 못 쓸 것만 같았던 now. 생각과는 다르게 더 그럭저럭 혼자 잘 살아. 보고 싶다고 불러봐도 넌 나 무대라 멈잖아. 헛된 기대 걸어봐도 이제 소용없잖아.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뭔지 혹시 널 울리진 않는지 그대 내가 보이긴 하는지 벌써 싹 다 잊었는지 걱정돼. 다가가기조차 말을 걸 수조차 없어 애태우고 나 홀로 밤을 기세 우겨 수백 번 지원해줘. 오지 말고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너를 사랑해 이게 후회롭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그럭저럭 참아볼 만해. 그럭저럭 견뎌낼 만해. 넌 그럴수록 행복해야 돼. 하루하루 무뎌
있었더라면 덜 아플 텐데 영원히 함께 하자던 그 약속 이젠 추억에 묻어두길 바래 baby 널 위해 이렇게 달아가라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날 찾지 말고 소소했기에 후회가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 날 기억하지도 참아볼만해 그럭저럭 견뎌낼만해 그럴수록 행복해야 돼 하루하루 무뎌져가네 Oh girl I cry you're my own Say goodbye bye oh my love Don't lie you're my heart Say goodbye Say goodbye. 어떻습니까, 제 발음? 좀 제가 느끼하네요. 영어 발음이 느끼합니다. 안 좋아서 달림이 좀 해주세요. Say goodbye. Say goodbye. 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일본인 사쿠라이 씨의 신청곡 빅뱅의 하루하루 듣고 왔습니다. 빅뱅 지금 해체했죠? 그렇죠. 아, 네. 사실상 해체. 그래요. 네. 화무 11홍이라고 뭐 잘난 권력도 뭐 오래 못 간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네. 인기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뭐 해체는 했으나 각자의 길을 또 열심히 걸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빅뱅은 이제 뭐 그렇죠. 화려한 막을 다 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녀보다 나를 위해 재산 쓰겠다는 주제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상속 방식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방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으로 51.4%였습니다. 달님은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할 생각이시죠? 아니, 네. 지금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자녀가 지금 남자아이 하나, 네. 딸아이 하나. 아,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네. 둘. 네, 둘. 그러면 뭐 반반? 그럼요.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그 하나라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 첫째, 둘째 뭐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럼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교통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네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아, 왜냐면 옛날처럼 자식들이 많은 게 아니니까 음. 또 이제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제 뭐 떠나고 나면 남는 거는 이 형제 자매들인데 형제 자매가 우애 있게 지내려면 그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산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있지 않도록 교통 정리를 좀 잘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아생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안 해주시면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아니 부모님 저기 살아생전에 조금 건강하실 때 뭐 자녀들 우리 재산 분배를 좀 확실히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재산 욕심 내는 그렇죠. 자식으로 또 오해받을 수도 있어서 자녀 입장에서 그걸 먼저 쉽게 이야기 꺼내는 아유, 것도 참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하기 전에 부모가 좀 알아서 가르마를 조금 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유언장을 써가지고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재산이 이렇게 너희들이 분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나누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 유언장이라도 이렇게 작성을 해놓는다든가 좀 사후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말씀해 주신 게 좋은데 그걸 그렇죠. 또 안 해주시면 참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좀 많이 생각이 좀 트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달님은 그 예전에 뭐 전통 방식이라고 하면 좀 뭐하긴 한데 장남이 부모를 이제 되게 모셔왔잖아요. 네. 뭐 그런 분위기였었고 또 의무감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죠. 장남 쪽을 좀 더 막 신경 써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뭐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아빠가 뭔가 농사를 지으신다, 뭐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첫째 자식이 장남이 이제 가업을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대를 잇는다는 느낌이 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장남하면 대도 이어야 되고 가업도 이어야 되고 뭔가 집안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그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장남이 잘 돼야 밑에 따라오는 동생들도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옛날 어른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럼요. 각자 잘 사는 거죠 뭐. 네. 그리고 이 외에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 이게 8.8%. 그래서 재산 많은 집안은 자식이 부모를 서로 모신다고 막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주변에 계시긴 해요. 뭐 부모 자신에게 당신에게 잘한 자식에게 좀 네. 더 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고마운 분들도 마음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 이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를 많이 보살폈기 때문에 음. 그 자식한테 이제 고생한다, 애썼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더 챙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가 둘이야. 근데 공평하게 주는 게 기본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어느 한쪽이 더 잘했어. 그럼 그 더 잘한 쪽을 6대 4나 7대 3으로 이렇게 주신단 말씀이에요? 일단은 기본 이제 똥같이 이렇게 나눠 주는 건 이제 기본이고 네. 이제 뭐 이제 몸져 누웠는데 옆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보살펴 준다. 근데 그 자식이 어쨌든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죠. 그런 개념으로. 그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자녀 그러니까- 둘에게 똑같이 주는 그러니까 자녀 게 둘에게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죠. 그러니까 잘한 자식이든 안 한 자식이든 둘이면 둘 다 똑같이 증여 또는 재산을 유산 상속을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내가 내 발로 걸어다니고 어느 날 자다가 이렇게 하늘나라 간다.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식의 어쩔 수 없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조금 옆에서 보필해주고 뭐 케어해주고 이런 자식한테 조금 더 보상 차원에서 애썼다, 수고 많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얹어주는 거죠. 그럼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잘 부모로서 생활하고 있었어. 네, 근데 이제 한 아이는 잘 찾아와 집에 네. 부모님도 챙기고. 근데 한 아이는 그렇지 않아. 근데 어느 날 증여 또는 상속을 할 상황이 됐어.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또 구분해요? 아픈 상황은 아닌데. 그것도 평소에 잘 찾아오고 밥 한 끼 더 하고 그런 자식한테 더 손이 가나요? 이게 참 복잡한 일인데. 그렇죠. 어, 이게 아싸리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자녀가 둘이면 둘 다 똑같이 준다라는 분도 계실 테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좀 더 잘한 자녀에게 더 준다라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기준이라는 건 뭐 각자의 몫이잖아요. 부모님도 그럼요. 각자의 몫인데 근데 둘이면 그러니까 이런 네.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으나 네네. 일단은 자식들 똑같이 서운하지 않게 서운한 자식이 없도록 똑같이 공평하게 주는 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많이 상속.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분명 그렇죠.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같이 잘 살면 모르겠는데 네. 어떤 한 형제는 잘 살아. 근데 이제 나머지 형제는 못 살아. 그러면 자기들이 조금- 이제 자수성가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못 사는 자식이 밟히고 걸리고 이런 마음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달림네 뭐라고 합니까? 저 형제들 네. 쪽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는 마음이 부자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굉장히 잘 살죠. 그리고 이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도 그냥 먹고 살만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나중에 추후 일이겠습니다만 네. 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일은 없겠네요. 네,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또 갖고 계신 재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나눌 게 없습니다. 네. 가진 게 없으면 오히려 고민도 화목해요. 없고 네. 문제도 없다. 그렇죠.
오히려 형제 간의 우애도 깊어지고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참 모순적이다. 그러니까 음. 가진 게 없으면 다툴 일이 없잖아. 그렇죠. 부모님 재산 가지고. 그렇죠. 내 재산이 이게 잘 먹고 형제 가족 부모님이 잘 먹고 잘 사자고 재산을 모으는 건데 네. 그 재산이 많아지면 나중에 분배 때문에 싸우게 되고 네. 문제가 되고 맞아요. 모순적이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굳이 자식들 남겨주기 위해서만 이렇게 희생하고 이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달림네 저기 집안 쪽에서는 뭐 크게 네. 문제될 것 같진 않다. 네, 그렇죠. 네. 또 시간이 또 상황이 또 돼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정남에게 많이 상속 6.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뭐 지금도 뭐 네, 맞아요. 아까 저기 뭡니까 이제 그 4명 중에 1명 꼴이셨잖아요. 네. 자녀에게 상속 뭐 안 물려주고 본인들이 쓰다 죽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4명 중에 1명이니까 나머지 세 그럼요. 분들은 뭐 있을 충분히 수 있죠. 지금도 장남 그렇죠. 쪽에 많이 네. 장녀가 언급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녀는 옛날부터 살림 미천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딸들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모아가지고 부모님을 뭔가를 해드린다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살림 미천이란 말이 있어서 그런지 장남은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그게 조금 강하고 또 이제 딸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스스로의 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남존 여비 사상이 지금도 있는 거라고 봐요. 에, 뭐 그 그러니까 말도 이제 맞죠. 장남만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 네, 진행자님도 장남이셨잖아요. 지금도 현재 지금도 장남이죠. 그렇죠, 그렇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장남이셨잖아요는 무슨 말씀이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장남으로서 뭔가 혜택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남으로서요. 음.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신 건 다 뭐 혜택이었죠. 아니 동생한테 이건 조금 미안하다 할 정도의 혜택?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만 누군가가 취해야 한 명이 못 취하는 그런 또 가정은 아니었으니까 둘에게 다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런 가정 형편은 됐으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장남이라고 해서 뭐 큰 혜택을 한쪽으로 좀 몰아주고 뭐 이런 거는 없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 저희 또 마음 모르죠. 지금 안 계시니까 뭐 안 계시니까 그분들만 아시겠죠. 제가 뭐 아니다라고 해도 그분들 마음에서는 뭐 장남 너에게 뭐 올인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옳은 얘기니까 지금 안 계셔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그래요. 드리겠네요. 네. 그러면 달님은 지금 장남과 결혼하셨죠. 네. 뭐 시어머니를 근거리에서 모시고 사신 곳으로 아는데 네. 상속에서 네. 욕심이라고 할까요? 좀 그래도 좀 더 받고 싶다. 뭐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그런 생각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에헤이, 진짜입니다. 아니 달님, 아니 왜요? 온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 아니 진심입니다. 진짜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온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제가 참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무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이 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한데 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또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욕심은 내본 적이 없습니다. 방송이라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마음을 확신합니다. 아, 참 아니 왜냐면 네. 저희 시부모님이 그 이제 시 동생이 중학교 때인가 굉장히 이렇게 그 부모님이 아프셨대요. 아프셔가지고 그 시 동생이 학교를 빠지고 그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병원을 조금 자주 다녔다고 들었어요. 이제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뭔가 이렇게 엄마의 케어를 받아야 할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모시고 병원을 다녀야 된다는 그런 안쓰러움이 조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는지 항상 안쓰러운 마음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동생이 굉장히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직장을 갖기까지 되게 뭐 이렇게 아우 얘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셨어요. 그래갖고 시동생이라면 남편의 동생? 남동생, 예, 아, 남동생. 네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차를 사줬다, 뭐
결혼할 땐 뭐 집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이제 도움도 많이 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은 안쓰러운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님이.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장남이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는 욕심보다는 아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본인이 뭔가 이렇게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다는 언제까지 좋게 해주실 건가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남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하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장남에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응답은 2008년 첫 조사 당시 네. 21.3%에 달했지만 2020년 13.3%까지 떨어진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이번에 6.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옛날에는 부모 부양이 장남에게 의무였던 분위기였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차남, 차녀 등 원하는 자녀라면 부양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이런 변화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달님도 위에 저기 장남 오빠 네. 아까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둘째시고 네. 장남보다는 그래도 엄마 친정 엄마 가깝게 지내시잖아요. 네. 네. 음. 그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엄마가 크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병원에 막 오랫동안 요할 정도로 아프시진 않았지만 네.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아프실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곁에서 조금 케어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왔다 갔다도 자주 하고 또 이제 멀리 있는 오빠보다는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딸 여자 같은 여자라는 특징도 좀 그렇죠. 한몫하는 것 네,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남자 형제들만 있는 그런 엄마들 말을 들어보면 또 네. 딸 같은 아들이 있다고도 해요. 또 이제 그 아무래도 좀 장남이라고 하면 엄마들이 조금 어려워하지만 뭐 둘째, 셋째 뭐 이런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또 이렇게 살뜰하게 엄마를 또 챙기기도 하고 또 이제 첫째 아들보다는 조금 편하다고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달님이 따님이 아닌 아드님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지금과 같이 이제 어머니를 가까이서 좀 이렇게 잘 챙기고 그랬을까라는 생각 들고.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제 아들이 아니어봐서 그럼 모르겠는데. 아들만 셋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딸과 같은 역할을 해준 누군가 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달님만 놓고 봤을 때 달님이 딸이 아닌 아들이었다면 어땠었을까? 아들이었어도 저는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엄마도 이제 며느리보다는 네네. 이제 딸을 더 편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네. 이제 더 제가 이제 좀 더 신경을 써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요. 네. 아들과 딸의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나? 또 이제 아무래도 딸들이 더 세심하니까. 엄마 챙길 때. 그렇죠. 아빠 챙기는 거 어때요? 딸이? 딸들은 또 아빠도 같이 덩달아서 잘 챙기죠. 아, 부모님을. 딸은 뭐 엄마든 아빠든 다 부모님 챙기는데 그럼요. 아들에 비해서 그렇죠.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요. 제인장님 어떠셨어요? 부모님. 저는 잘 못 챙겼어요. 아. 살가운 성격이 못 되어서. 네. 딸이었어도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제 딸이 안 돼요. 봐서 그렇죠. 모르겠는데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많이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참 그러네요. 그래요. 참 어렸을 때는 사랑스러운 아들 오냐오냐고 예쁘게 사랑해 주셨는데 컸다고 또 부모님 말 안 듣고 뭔가 또 거리감이 생긴다는 게 근데 부모님을 사랑해도 참 그런 거리감 뭔가 있는 것 같아. 잘 모르겠네요. 근데 크면서 각자 이제 그 자식들은 생각의 깊이가 또 이제 생각의 방향과 깊이가 또 달라지니까 부모님들하고는 뭐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네. 장남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하던 분위기가 달라진 것에 대해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재산 상속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며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본인이 사용하고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부모가 재산 상속하지 않는 대신 음. 자녀들도 부양에 대한 부담 갖지 마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아니 음. 요즘에는 그런 실버타운도 굉장히 시설이 잘 되는 데가 많잖아요. 돈만 있으면. 아, 많아졌어요? 네. 뭐 의사들도 상주하기도 하고 음. 또 그 안에서 뭐 이렇게 골프도 치고 뭐 굉장히 비싸겠네요. 예, 여가 생활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상위 뭐 1%만 가는 그런 실버타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내 경제적인 여건만 된다면 음. 그런 곳에 들어가서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실버타운이 아니더라도 당신네들이 사는 집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자녀들한테 뭐 물려주거나 그러지 네. 마시고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 그래야죠. 돈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자녀들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음. 당신네들이 사는 집까지도 좀 이렇게 팔아서 아유, 그러면 안 돼요. 도와준다는 안 돼요, 안 돼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사시는 집만큼은 네.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게 그분들의 안락한 저기 거주지잖아요. 그럼요. 거기밖에 없잖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굳이 실버타운이 아니더라도 지금 사시는 자기 집, 부모님의 집은 좀 보존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 당연하죠. 만약에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 좀 작은 집 규모로 팔아서 좀 더 두 분이 사시니까 두 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그 차액은 이제 생활비로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럼요. 그렇게 활용하셔야지 집도 뭐 집 넘겨준다고 팔고, 막 땅 팔고. 그런 생각 하시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달님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럼요. 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럼요보다는 좀 길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네, 자식들이 집. 돈이 필요해. 음. 그러면은 자기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뭐 자기 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 본인들이 알아서 구해야지. 부모님이 그 노후를 생활하시는 집을 처분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간다?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대출 이자가 높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으니까 빌려주지 왜 대출까지 받게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뭐 이게 부모님이나 그 자식이 빌리기 부담이 없는 액수라면 모를까. 너무 액수가 커요.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면 안 되죠. 아, 그 말씀 잘하셨네. 그러니까 성인이 됐고 본인이 일을 하고 있으면 또 책임감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빌려주실 돈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럼요. 본인이 어떤 이유로든 뭔가 대출을 받을 상황이 되면 음, 뭐 은행이든 가서 뭐 하는 것도 본인이 그럼요. 가서 은행 가서 해야지. 그렇죠. 이자도 본인이 갚고 맞아요. 그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지 않나? 그럼요. 부모님은 은행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우리는 대한민국 어느 부모님이 안 빌려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면 그럼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물론 이제 돌려주는 자식들도 있겠죠. 하지만 네. 또 그렇지 않는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부모님들이 이 점은 좀 잘 그럼요. 유념하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바람입니다. 이런 자녀들도 있대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텐데 미리 땡겼었으면 안 되냐. 그렇게 말을 하는 자녀들도 있대요. 부모님한테 직접 예, 예. 어차피 상속받을 건데 미리 빌려주는 게 아니고 미리 땡겨서 좀 쓰겠다. 증여라 생각해라. 네. 아하. 좀 싸가지가 없네요. 네, 좋습니다. 한편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몇 세일까요, 달님? 아무래도 뭐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죠. 근데 이제 정년퇴직 할 때 그 이후의 나이를 좀 노인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뭐 지금 65세 이상? 65세? 65세도 지금 젊죠. 그러니까 65세 그 이후 뭐 68? 뭐 이렇게? 그 여기 통계에서는 네. 71.6세였습니다. 아, 70이 넘어가네요.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한 수치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 노인을 칭하는 연령 기준도 당연히 늘어나야겠죠. 네. 근데 기대 수명보다는 건강 나이, 아,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요. 그래서 그래 기대 수명 늘어나는 거 좋아.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 수명이 한 80세라고 해봐요. 남성 네, 대한민국 남성이 네.
기대 수명이 80세. 네. 근데 그 중에 10년은 병상에서 누워 있으면 그걸 기대 수명 늘어났다고 축하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건강만.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세요. 어머님이 그 요양병원에서 8년인가 누워 계셨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8년이나? 네. 아이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정말 정말 바람직한 삶인지 네. 이게 뭐 죽고 사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지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네. 안타깝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늙고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예. 우리가 죽음은 정해진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이란 말 꺼내면 다들 좀 싫어하고 회피하니까. 근데 살아있을 때야말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죽음을 피할 게 아니라 죽음을 직시하고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대한민국 부모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노후 생활비까지 다 퍼줘서 노후 생활을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네,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달님 오늘 주제에 관련하여 참 이게 무거운 주제예요. 그렇죠. 제가 좀 가볍고 좀 재밌게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참 본질이 무거운 주제라 그렇게 안 되네요. 오늘 주제에 관련하여 추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다 퍼주세요. 뭐 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나서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우선시 돼야 될 게 아이가 자립적으로 독립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이제 독립적인 한 개체가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모의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이들이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아이고 너 이렇게 이런 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아. 이런 거는 길을 지나가다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흔한 일이야. 너는 스스로 충분히 잘 일어설 수 있어. 이런 것처럼 뭔가 해결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있기까지 과거의 하루하루가 이게 축적돼서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날 딱 갑자기 독립적인 인간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기대를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스스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해결을 이렇게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평소에 괜찮다,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부모의 평소 언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녀들 자립심을 키워줘야 그럼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기대지 어렵다고 않습니다. 해서도 무조건 부모님한테 안 기대고 그렇죠. 네. 부모님한테 기대지 않아야 또 부모님도 노후 생활할 수 있는 그럼요. 경제적 자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서신동에서 오신 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좋고 나쁜 것은 없다. 그것을 좋고 나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섹스피어.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